세 달 동안 상품을 100개 가까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제 스토어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당연히 매출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 카일입니다. 요즘 저한테 컨설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상품을 50개, 100개 이상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생긴대요. 그리고 아무도 제 스토어에 안 들어와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하소연을 듣고 스토어의 문제를 찾으러 들어가 보면 유입이나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5년 전에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실수가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5년 전에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컴퓨터 사용도 잘 못했고 마케팅이나 커머스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무작정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반려동물 용품 쪽으로 많이 알아봤어요. 주변 지인들을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하루에 상품을 5개, 10개씩 올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등록했던 상품은 강아지 사료였어요. 제일 유명한 브랜드로는 로얄 캐닌 나우독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 국내 총판 대리점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을 만나 위탁 판매로 제품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었고요. 상세 페이지도 모두 제공받아서 상품을 미친 듯이 올렸어요. 3달 동안 상품을 100개 가까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제 스토어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당연히 매출은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 카페들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서는 5, 60대 대표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분들에게 무작정 메일을 돌리며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100명 정도에게 뿌리니까 두세 명은 만나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백 명한테 메일을 뿌렸습니다. 네, 그렇게 배운 노하우들을 제 스토어에 적용을 하니 유입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만에 하루 유입이 1,000명이 넘게 찍혔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제품을 팔면 잘 팔릴 거야. 나는 이 제품을 팔고 싶어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안 팔립니다. 판매나 마케팅 경험이 없다면 상품을 보는 감이 지금은 전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제품이더라도 시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장에서 원하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내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경쟁자가 많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 상상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찾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곳인데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아이템 발굴이라는 버튼을 눌러줄게요.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란들이 보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는 어떤 거냐면 네이버 쇼핑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여기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와요. 생활 건강, 반려동물, 강아지 장난감 훈련, 노즈워크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강아지 장난감 카테고리를 먼저 검색을 해볼 건데요. 생활 건강, 반려동물 카테고리, 그리고 강아지 장난감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4차 카테고리는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요. 이런 키워드들이 보여요. 이 단어를 최근 30일 동안 몇 명이 검색했느냐? 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튜브 다이소라는 키워드를 한 달 동안 480명이 검색을 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내려보면 피즐 그립이라는 키워드를 한 달 동안 50명이 검색을 했고요. 옆에 있는 상품 수는 이 피즐 그립이라는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나오는 상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피즐 그립이라고 검색을 하니 상품이 10개가 나오죠. 실제로는 10개가 있지만 여기엔 13개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검색수와 상품수를 앞으로 유심하게 보시면 돼요. 내 스토어로 유입될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는 검색수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는 상품수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수는 많을수록 좋고요. 상품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검색수는요, 300회 이상으로 찍어볼게요. 최소 300 입력하시고, 상품수는 최대 3,000, 그러니까 3,000개 이하인 키워드만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상품 수가 너무 많으면 내가 저 안에서 경쟁했을 때 제 제품이 상단에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를 이 정도로 최대 3,000개 정도로 정해주시고 주요 브랜드 제외라는 버튼도 눌러주겠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매매나 오너클랜 같은 위탁 판매 사이트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소싱해 올 계획인데 브랜드 제품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해주고 아래쪽에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필터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브랜드 이름처럼 보이는 것들은 넘어갈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볼게요, 한번. 브랜드 키워드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강아지 번역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강아지 번역기라는 상품을 찾아보면 이런 버튼을 누르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품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 강아지가 누르면 음성이 나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죠. 이런 제품들을 강아지 번역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찾았으니 도매매나 오너클랜에 강아지 번역기라는 제품을 찾아서 소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몰랐기 때문에 남들이 검색도 하지 않는 엉뚱한 키워드로 상품을 올렸었고 혹은 남들이 검색을 많이 하지만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막 10만 명, 20만 명 되는 대형 키워드들을 노려서 상품을 등록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상품을 100개, 200개를 올려도 내 스토어에 아무도 유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검색량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경쟁 상품 수가 그리 많지 않은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정해두고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상품들을 소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팔고 싶은 제품을 팔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리고 경쟁 상대가 많이 없는 키워드를 먼저 발굴하고 그 키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도매매나 오너클랜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고 경쟁자가 적은 곳에서 우리가 승부를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제가 이 방법을 알아내고 유입을 6개월 만에 1000명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상품 등록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데이터 위주로 판단하고 소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